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수별로 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28일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이날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서프라이즈한 뉴스가 없었던 가운데 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날 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날 잠재된 악재들,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이 시장을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20%, S&P 500 지수가 0.1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어제 고점 썼었죠. 나스닥 지수 역시 소폭 밀리면서 0.17%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권에서 출발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 영향도 받았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6% 급락 시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 역시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루 만에 그리스 이슈가 악재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그리스 쪽에서 합의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날은 IMF 국제기금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나가는 이 그렉시트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채무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6월 초로 미뤄진 이 구제금융 협상 시기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를 앞두고서 변동성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표도 이날 시장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두 가지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우선 주택 지표는 이번 주에도 긍정적으로 나왔었죠. 이날 장에서도 흐름 좋았습니다. 4월 잠정 주택 판매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고용 지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전주보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4주 이동평균 건수는 하락 시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 지난주 지표가 다소 부진했다는 점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역시 시장이 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날 연은 인사 가운데서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 인상 인상될 것이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기존의 옐런 의장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장중에 저점을 형성시킨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형성한 시간입니다. 이날 달러 인덱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장중에는 98 레벨대까지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달러가 다시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지수가 달러가 98 레벨대까지 올라선 이후에 다시금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지수도 낙폭을 조금씩 형성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저점보다 올라선 18,12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장중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었고요. 특히 대형주 전반에 걸쳐서 이날은 운송주가 상당히 부진했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0.13% 내리면서 2120포인트 선,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사상 최고치를 썼던 나스닥 지수 이날은 한 발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에도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았지만요. 이날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조정에 들어갔고요. 0.17% 내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낙폭은 제한적이었었고요. 기존의 악재들이 다시 한번 불거진 모습이었는데요. 다시금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그리스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다면 이날에는 다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가디언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Brexit is a possibility, warns head of IMF. 현지 시간으로 어제 라가르드 총재는 이 프랑스 일간지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 그렉시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가 그렉시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라가르드 총재는 이 그렉시트가 쉽게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렉시트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것이 유로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그리스가 이 구제금융협상에 도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이 당분간은 그리스와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어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협상이 거의 임박했다고 밝힌 것을 일축했습니다. 낙관적인 그리스와는 달리 이코노미스트들과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CNBC와 인터뷰를 가진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 역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어쩔 수 없이 이탈하게 되는 그렉시던트 가능성이 최대 60%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항들이라면서 그렉시던트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건 역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Fed Williams's rate rise this year as growth to recov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며 또한 우리는 목표치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 정확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꺼렸지만요. 하지만 모든 회의 때마다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윌리엄스 총재는 이 1분기 경제 부진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일축했는데요. 총재는 이 1분기 GDP 부진은 예외적이었고 또한 고용 지표가 회복되고 있고 현재 경기 트렌드가 반등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는 회복 궤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옐런 의장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금리 인상 언급이 나온 것 자체가 시장에는 악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마감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15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14개 종목이 하락했고 1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캐터필러가 크게 밀린 가운데서 소매 판매 업종이 좀 부진했습니다. 인텔과 캐터필러, 맥도날드, 보잉과 월마트 함께 밀리는 양상이었었고요. 이 화학주와 제약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주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날 가장 크게 밀렸던 쪽 캐터필러와 맥도날드 쪽입니다. 모두 2% 이상의 하락 추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수를 크게 끌어내린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에 한해서는 낙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소매 판매 종목이 함께 부진했던 가운데 이 나이키 함께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월마트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반면에 화학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줬습니다. 듀퐁이 0.93%, 1% 가깝게 올랐고요. IT 종목이 엇갈렸던 가운데 인텔은 이날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제약주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화이자와 머크사 모두 강보합권 시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하락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특히나 운송주를 포함한 이 산업재가 가장 크게 밀리는 양상이었었는데요. 0.5% 넘는 하락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이와 함께 국제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월간 하락률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시장 대비 선전한 쪽은 이날 자본재와 더불어서 유틸리티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로 나타나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금융주 보겠습니다. 글로벌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 쪽에서 이슈가 나왔는데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까지 5천 명의 직원을 감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투자 심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어두웠었던 가운데 이날 재무구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으로 반영이 됐었고요. 주가는 0.41%, 낙폭에서 저점에서 조금은 회복된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의 1위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가 이날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도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GM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해 10월 목표 주가를 28달러까지 낮춰 잡은 바 있었고요. 시장 수익률 하회로 투자 의견을 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다시금 높여 잡게 되면서 주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1.62% 오르면서 36달러 39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어두웠었지만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던 종목 한에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특징 쭉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부진한 시장 가운데서도 급등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멕시코 음식 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치폴레였습니다. 이날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hipotle stock climbs after analyst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증권사인 밀러테이백은 치폴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밀러테이백은 치폴레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715달러에서 725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밀러테이백은 그동안 이 치폴레에 대한 매도세가 과했다며 상향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치폴레의 주가는 지난 2월부터 16%의 급락세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지난 2개분기 동안 치폴레의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스티븐 앤더슨 밀러테이백 전략가는 앞으로 치폴레의 순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쟁사들보다 훨씬 양호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하면서 최근의 급락세는 오히려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치폴레의 주가는 2.76%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이 대규모 감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JP Morgan expected to lay off more than 5,000 by next year.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JP모건은 내년까지 총 5,000명의 직원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JP모건은 이미 최근 몇 개월 사이 인원을 줄여온 바 있는데요. 이 올해 초부터 감원을 시작했던 JP모건 체이스는 내년까지 이 총 직원의 2%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이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JP모건 체이스는 최근 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내년까지 지점별로 평균 1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대형은행들도 최근 직원을 줄여오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의 감원을 실시했고 시티그룹은 9.1%의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JP모건 체이스의 주가는 0.41%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 구성 종목 마감 상황 그리고 종목별 외신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또 마감 상황도 함께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우려감에 혼조 마감하는 양상이었었고요. 6월 초로 예정된 이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 그리스가 무사히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과 더불어서 이 전날 있었던 중국 증시의 급락 영향 강하게 받으면서 혼조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특히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가 큰 폭으로 좀 내렸습니다. 0.8%, 0.5% 각각 하락 추세, 하락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었고요. 영국 푸츠백 지수만이 강보합권 0.11% 오르면서 7,04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달러 흐름
달러 흐름에 따라서 국제 유가와 금값이 모두 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모두 반등으로 이어졌었는데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0.3% 오르면서 57달러 68센트 소폭 올라섰고 금값 역시 1188달러 10센트까지 소폭 올라서는 양상이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랜만에 반등을 줬습니다. 부실당 1% 넘게 오르면서 3달러 5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어제 반도체 흐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주 소폭이지만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0.12% 오르면서 743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는 소폭 오른 가운데 BDI 발디구님 지수가 이틀째 추가 상승했습니다. 1포인트 상승은 제한적이었었고요. 588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이 N달러 환율이 고점 대비 조금 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제한적이었습니다. 30전 올랐고요. 1,105원 80전의 종가를 썼습니다. 이어서 간밤 달러 흐름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간밤의 달러 흐름은 고점까지 올라섰다가 다시금 안정세를 되찾은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종가 97.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안정세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N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4엔대까지, 그러니까 12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금 썼다는 점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아주 소폭 더 올라섰습니다. 2.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낮 기온 최고 30도,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꺾일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 33도까지 올라가고 대구도 역시 한 33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까지 덥고 내일은 좀 비가 내리고요. 더위가 조금 꺾인다고 하니까 오늘만 여러분 좀 잘 견디시면은 조금 더 이제 선선한 주말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원쇼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